임신 때 이거 먹으면 안 된대. 임산부는 이거 먹으면 위험하대. 이런 이야기 임산부라면 한 번쯤, 아니 100만 번쯤 다들 들어보셨죠? 임신하면 작은 것 하나도 조심하게 되고 이건 먹어도 되는지 저건 먹어도 되는지 뱃속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고민이 많아져요. 그리고 뭐 먹을 때마다 주변에서 왜 이렇게들 걱정이 많은지 서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하고 초기에 제일 많이 검색하게 되는 게 임산부 뭐뭐뭐인 것 같아요. 검색창 도배 한 번쯤은 해보셨죠? 저도 음식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검색해봤는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입덧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싶은 음식도 못 먹으면 너무너무 서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음식들을 검색해보고 맘카페도 찾아보고 여러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이 영상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생활을 위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 원장님께도 여쭤봤고 유튜브에 여러 의사쌤의 말씀을 종합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으니 골고루 잘 먹으라고 합니다. 희소식이죠? 맘카페 댓글의 대부분도 한 트럭 먹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인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여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 떠도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엄청 땡기는 음식이 없을 땐 건강식단으로 챙겨 먹기, 뭐뭐가 안 좋다더라 하는 것들은 안 좋은 이유를 확인해보고 먹는 주기 조절하기, 카페인, 술, 날 것은 피하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카페인은 태아에게 영양분이 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요. 미국 FDA와 영국 식품기준청,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임산부의 카페인 권장량을 200mg 이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 하면 생각나는 게 커피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살펴보면 톨 사이즈에는 150mg, 그란데 사이즈에는 225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톨 사이즈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보이네요. 주의할 점은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차 등등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고려해서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 사탕, 과자, 초콜릿, 녹차, 홍차, 콤부차 등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 들어있어요. 녹차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제티 같은 코코아 파우더, 종합감기약, 두통약처럼 의외의 곳에도 함유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혹시 디카페인 커피 드시나요? 저는 커피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20대 초반부터 핸드드립 커피를 10년 이상 즐겨 마셔왔기에 이참에 혈중 카페인 농도를 낮춰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 기간 중에는 웬만하면 커피를 안 마시기로 정했어요. 정말 마시고 싶을 때에는 건강한 방식으로 가공된 디카페인 커피, 그것도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것만 마시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3에서 5%까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용매 추출법의 경우 카페인 추출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카페인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행인데요. 문제가 된 용매 추출법은 비용도 적게 들고 풍미도 좋다는 평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원두나 추출액, 캡슐 등 완제품으로 가공되어 수입되는 경우 안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임신 중 알코올 섭취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 의사회의 보고에 따르면 임신 중에 캔 맥주를 매일 3개 정도 마시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란 임신 중 음주에 의한 태아의 손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아기의 지능을 낮추며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 알코올은 태반도 자유롭게 통과하기에 알코올 해독 효소가 없는 태아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맛술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많이 날아가지만 조리 후에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한두 스푼은 물론 괜찮지만 지속적이고 잦은 섭취는 피하는 게 좋겠죠? 제품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도 다른데요. 미림 14%, 맛술은 대체로 5% 미만인데 15.5%인 제품도 있어요. 미향엔 1%가 들어있어서 임산부 요리에는 미향이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요즘 음료로 분류되는 무알콜 맥주가 많이 보이죠. 논알콜, 비알콜과 구분해서 마셔야 합니다. 무알콜은 알코올 함량 0.00%, 논알콜은 0.0으로 표기하고 1%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으니 꼭 무알콜인지 0.00%인지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확인하고 드세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영상을 찾아보니 다른 것보다도 배탈, 식중독의 위험 때문에 날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시더라고요. 제 담당 선생님께서는 신선한 거면 크게 상관없으니 그저 잘 챙겨 먹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임신하고 나니 확실히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아직 초기지만 컨디션도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위험 요소가 있는 날 음식은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겨울 되면 참치회, 참치초밥 꼭 먹어줘야 하는 최애 음식인데 이번 겨울은 건너뛰고 내년 겨울에 신나게 먹으려고요. 특히 덩치가 큰 생선, 연어, 참치 등은 중금속, 수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참기로 했습니다. 맘카페 질문방에 보면 이거 먹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차전자피, 마라탕, 에사비, 푸른, 간장계란, 알로에, 양배추즙, 흑염소 진액 등등. 이건 이래서 위험하고 이건 저래서 걱정된다는 글이 참 많은데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적당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저는 향신료도 진짜 좋아하고 마라탕, 훠궈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채소, 두부, 고기를 듬뿍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아닌가 싶다가도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지 걱정되어 검색을 해보았어요. 마라탕에 든 산초나 초피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임산부에게 권장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단골 마라탕 가게에 여쭤봤더니 마라탕에서 산초를 빼주실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산초를 빼고 먹고 있어요. 입안에 얼얼한 마라탕 특유의 느낌은 덜하지만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너무 맵지만 않게 하면 임신 중에도 마라탕 충분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임산부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이가 아토피가 생기고 태열이 올라온다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학적 근거는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임신 후엔 호르몬 변화로 소화기관도 평소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배탈, 설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굳이 더 매운 음식을 찾지는 말고 평소 섭취하는 정도 또는 살짝 덜 맵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첫 임신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때론 불안하기도 해요. 개인마다 상황과 컨디션이 다 다르기에 주변에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매일 검색만 하는 것도 지치고요. 뱃속의 아기는 건강하게 지켜주고 싶은데 입덧을 비롯하여 내 몸은 자꾸 달라지고 변화하니 마음을 다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이왕 공부한 김에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